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장 마감과 함께 내일장 투자 전략까지 두둑하게 챙겨가는 시간 마감임박 60분의 승부 진행의 문정은입니다. 간밤 혼조로 마감한 뉴욕 증시 아무래도 1월 CPI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풀이됐는데요. 이 예상보다 강한 모습을 CPI가 보이자 이 연준이 긴축을 더욱 오래 유지할 것이라는 의견에 힘이 실리면서 다우지수와 S&P 500 지수가 갈피를 잡지 못했습니다. 반면에 나스닥 지수는 소폭의 오름세지만 상승세를 유지했는데요. 이 나스닥의 상승에 힘을 실은 건 테슬라의 급등입니다. 무려 7% 가까이 뛰어오르면서 마감된 모습입니다. 여기에 반도체주 또 기술주들도 일제히 상승 마감된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 시장에서는요, 전반적으로 좀 약세장이 펼쳐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런 장일수록 또 돋보이는 이 섹터들이 좀 있는데요.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실 섹터는 바로 화학 관련주입니다. 오늘 첨보도 1.2%대 견조한 흐름 나타내면서 현재 24만 9,500원 선 터치하고 있고요. 나노 신소재는 2.38% 뛰어 올랐습니다. 12만 5천원 선 현재까지 찍고 있습니다. 성일 하이텍도 2.5%대 상승세 유지하고 있고요. 현대바이오 2.34% 오른 24,050원 현재 체결되고 있습니다. 네, 이와 함께 오늘 돋보이는 업종이 있습니다. 바로 철강 금속주들인데요. 바로 포스코홀딩스가 미국에서 리튬 사업을 추진한다는 소식에 장중 7%까지 뛰어오르기도 했었습니다. 현재 포스코홀딩스 5.86%대 상승한 32만 5천원 선에 현재 머물고 있는 모습이고요. 고려 아연은 2.6%대로 상승 중입니다. 또한 현대제철도 이 건설 업계와 손잡고 제철 재활용을 확대한다는 소식에 오늘 1.02%대 소폭 오르면서 34,650원에 현재가로 체결되고 있습니다. 자, 이와는 반대로 이 가스비, 난방비 쟁점이 아직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오늘 전기 가스 업종들 좀 약세장을 펼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제 한국전력부터 보시면 거의 5% 가까운 낙폭을 유지하면서 현재 18,220선 달려가고 있고요. 한국가스공사도 2.49%대로 떨어졌습니다. 현재가 31,300원 확인됩니다. 현재 삼천리까지도 0.52% 약보합권 유지하면서 약세장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현재 시장 상황 간략하게 살펴봤습니다. 오늘 장 마감과 함께 내일장 투자 전략까지 꼼꼼하게 챙기시려면 마감임박 60분의 승부와 함께 하시죠. 저희 마감임박 60분의 승부는 유튜브 채널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서울경제TV를 검색하시면 실시간 스트리밍 참여도 가능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마감임박 60분의 승부 시작합니다. 네, 오늘 장 시장의 핵심 업종을 알아보는 시장 극과 극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현재 김성훈 이사님 나와 계시는데요. 네, 영엘 리서치의 최증훈 팀장님 나와 계십니다.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증시 좀 혼조세 보이고 있습니다. 상승하는 종목은 극히 일부고 하락 업종들이 조금 줄을 이루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면밀하게 투자 전략 좀 업데이트 해볼 업종들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특히 2차 전지주 오전장 강세에 비해서 현재는 다소 빠지면서 혼조로 보이고 있는데 시장 상황 대비해서 좀 낙폭은 낮은 상황입니다. 자, 2차 전지 성장세가 조금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함께 주목받는 게 바로 폐배터리 섹터지 않습니까? 자,
자, 현 시점에서 폐배터리 관련주 접근해 보는 것도 좀 용이할지 궁금하고요. 그밖에 2차 전지주도 수익률을 좀 기대해 봐도 좋을지도 궁금합니다. 일단 이제 결론부터 좀 이야기를 하자면 지금 시장이 좀 과도하게 오늘 좀 낙폭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이 부분은 뭐 CPI 부분들이 예상치보다 좀 상회하는 그런 지표성이 좀 발표가 되다 보니까 오늘 지금 금투를 집중적으로 해가지고 지금 매도세가 좀 나와주고 있고요. 그리고 외국인도 동반, 그리고 기관도 동반으로 해서 좀 나와주고 있는데 일단 이 부분이 이제 산출 과정에서 좀 기술적인 영향을 받은 측면이 분명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결국에는 중장기적으로 성장성이 뚜렷한 기업들은 오히려 지금 좀 접근을 충분히 좀 해볼 만한 그런 위치다라고 좀 결론적으로 좀 알고 계시면 되실 것 같고 그 중에 있어서는 저는 좀 2차 전지 쪽 그리고 폐배터리 쪽이 좀 더 유망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좀 보게 되면 전기차 시장이 지금 1천만 대 고지까지 지금 올라와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전기차 침투율이 지금 13%대까지 고성장을 꾸준하게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결국엔 전기차 시장에서 전기차가 판매량이 계속적으로 올라가주는 기업 입장이나 그리고 전기차 생산량이 꾸준하게 올라가주게 되면은 그에 따른 배터리가 충분하게 수요를 증감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기차 중에서 거의 가격의 한 60%를 좀 차지하는 게 배터리다 보니까 이 배터리가 지금 배터리 기업들이 충분하게 좀 매출적으로 영향이 좀 큰 폭으로 나와줄 수가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3월에 좀 발표된 인플레 감축법 이 부분에 관련해서 세부 법안에 있어가지고 좀 한국이 오히려 좀 유리할 거라고 지금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지금 이제 또 하나의 좀 이슈가 나왔던 부분들이 지금 포드가 중국의 배터리셀 세계 1위 업체랑 지금 미국의 공장이 지금 부지에 설립을 한다라는 이슈가 아까 오전에 좀 나와줬습니다. 자, 그 오전에 그 이슈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지금 2차 전지 섹터들이나 뭐 폐배터리 섹터들 전반적으로 좀 보게 되면은 혼조세를 계속 좀 지켜주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지금 이제 포드 같은 경우가 이 인플레 감축법에 있어가지고 어느 정도 우회를 하려는 그런 예측으로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원가 절감에 좀 포인트를 두고 중국 배터리셀에 지금 같이 협력을 해서 공장을 짓는다는 부분들인데 일단 이 부분이 지금 K 배터리랑 그리고 중국산 배터리 있어가지고 좀 양대결 구조가 형성이 될 거다라는 이슈는 솔직하게 좀 저는 좀 제한적이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결국엔 지금 전기차 침투율이 꾸준하게 올라가지고 있고 포드가 지금 사실상 뭐 미국에서는 전기차 시장 2위 정도는 기록은 하고 있지만 현대차도 지금 계속 점유율이 많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렇다는 것은 결국에는 지금 단기적으로 보게 되면 이게 악재일 수는 있지만 우리가 좀 중장기적으로는 결국엔 2차 전지 사이클을 좀 봐야 됩니다. 그럴 경우는 오히려 지금 침투율이 계속적으로 올라가주게 됨으로써 우리가 이제 대표적으로 LG 엔솔이라든지 삼성 SDI라든지 SK온이라든지 이런 배터리 3대장들 같은 경우는 수요는 계속적으로 증가를 해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의 이슈에는 오히려 지금 우리가 좀 우려를 하고 좀 접근을 하기보다는 오히려 성장성에 있어서 지금은 좀 거짓이 없는 그런 성장분을 지금 가지고 있으니까 지금은 오히려 지금 믿어 의심치 않아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 혼조세를 좀 이루는 오늘 장, 좀 그 중에서도 강세 업종은 있는데 바로 2차 전지, 거기에 따른 폐배터리 이 관련주들을 조금 짚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살펴보면 좀 종목으로도 조금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증시에 새로 입성을 한 이 새내기주들, 이 성일하이텍과 세비캠 등이 있는데 이들의 좀 주가는 또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하고요. 특히 성일하이텍은 세비캠보다도 그 상승폭을 더욱더 키워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올해만 20% 이상 상승률 지금 나타내고 있는데 또 추가 상승의 여력은 또 어떻게 보실까요? 저는 오히려 지금 신규 상장주들이 지금 시장에서 굉장히 좀 잘 가거든요. 그러니까 수급도 많이 받고. 근데 그중에서 저는 성일하이텍은 지금 신규 상장주 때문에 모멘텀을 받고 간다기보다는 기술력이 굉장히 뛰어난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폐배터리 기업들 같은 경우는 재사용 기술력밖에 가지고 있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성일하이텍 같은 경우는 투트랙 기술력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재사용이랑 그리고 재활용에 대한 기술력을 두 가지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결국에 지금 관심을 끄는 것은 성일하이텍 기술력 부분들이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수급 체계만 봐도 외국인이 지금 3일 연속 계속 매수세로 가담을 해주고 있고요. 기관도 지금 이틀 연속 매수세로 지금 전환을 다시 해줬습니다. 결국엔 지금은 폐배터리 성장분에 있어가지고 산업성도 물론 있겠지만 성일하이텍의 지금 기업 자체적인 밸류로 놓고 본다고 하면은 지금의 주가는 밸류상 저평가라는 인식이 좀 강하게 들어가줄 수가 있죠. 그러니까 결국엔 유가금속을 추출하는 2차 전지 재활용 기업인데 우리가 성일하이텍에 집중을 해야 될 건 결국에 기술력 부분들이라는 이 부분이 무조건 포인트라고 저는 좀 볼 수가 있겠고요. 결국엔 지금 배터리가 전기차 한 60% 이상을 차지를 합니다. 그러면은 결국에는 전기차 제조업체들보다 오히려 배터리 제조업체들이 수익성이 조금 더 크게
나타나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관점으로 보면은 이 폐배터리 같은 경우 결국엔 배터리를 쓰게 되면 10년 정도 전기차에 5년 정도 쓴다고 하는데 결국엔 배터리를 다시 교체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폐배터리를 지금은 버리지 않고 다시 또 재활용할 수 있는 이런 산업군들이 중장기적으로는 오히려 지금 고성장을 해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 보면 성인 라이팅은 지금 시세가 저는 나왔다고 지금 보고 있지도 않거든요. 최근에 고점 신고가 찍었던 게 한 16만 9천 원대인데 이때 고점에서도 오히려 저는 매집으로 지금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가격은 충분하게 매력적인 좀 위치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성일 하이텍 좀 면밀히 살펴주셨는데 신규 상장이라는 모멘텀뿐만 아니라 기술력을 좀 바탕으로 네네. 주가 상승하고 있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추가 상승 여력 충분히 있다 이렇게 네네네.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자 그런데 오늘장처럼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전반적으로 좀 많이 처음에 장 초반에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네네네. 이럴 때도 접근이 좀 용이할까요? 오히려 저는 지금 시장이 지금 과도하게 지금 개인들이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매수세를 계속 넣어주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신용잔고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결국엔 지금 자금력을 끌어가지고 는다기보다는 지금 시장에 어느 정도 우리가 딱 놓고 보면은 상승장에 들어서고 있구나 하는 것은 누구나 다 예견을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신용을 계속 지금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들이 신용에 계속 과도하게 들게 되면은 메이저들은 계속 위쪽에서 공매도로 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런데도 지금 불구하고 2차 전지는 오늘 시장에서 그래도 대부분 강세 흐름을 계속 보여주고 있거든요. 오히려 이럴 경우 개인들이 지금 투매 물량이 나와주고 그리고 외인 기관들이 지금 매도 물량이 나와주게 되면은 결국엔 어떻게 보면 좀 매수로 좀 접근해 볼 만한 위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지금 외국인이 과도하게 매도세를 보여준다는 것은 오히려 지금 공매도 치는 부분들이 있어서는 아래쪽에서 쇼커버링 매수에서 들어와 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으로 보면은 우리가 이제 치고 가는 종목을 잡기보다 오히려 오늘 상승세를 보여주고 윗꼬리를 남겨주고 지금 약간 양봉 조금 눌린 상황이지만 오히려 눌린 목을 충분히 매수 공략을 해볼 만한 그런 위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충분히 매수 공략 해보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제 강세업종 알아봤다면 약세업종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좀 약세를 보였던 게 바로 엔터 업종들인데 이 중에서도 이 전거래에 이어서 SM이나 디어유 등 일부 종목을 제외하고는 모두 하락폭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가열되고 있는 좀 SM 인수전도 좀 주목할 만한 점들이 좀 있을 텐데요. 이 부분도 좀 짚어주시고요. 그리고 엔터 업종 전반적으로 반등 가능성이 좀 있을까요? 일단 지금 이제 4분기 실적을 우리가 좀 바라보고 엔터를 좀 접근하기보다는 지금은 이제 SM의 매각 이슈가 제일 큰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실적에 대한 주가가 움직인다기보다는 매각이 워낙 지금 큰 이슈이고 모멘텀이다 보니까 이 부분에 우리가 좀 집중적으로 봐야 되는 부분들인데 일단 매각 이슈가 지금 끝난다고 해도 오히려 엔터는 저는 호황기라고 봅니다. 지금부터가.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디 쪽으로 피인수로 넘어가든지에 따라 가지고 산업성이 좀 바뀐다고 우리가 좀 접근을 하기보다는 결국에는 거짓 없는 지금 우상향이 계속적으로 올해부터 좀 나아질 확률이 굉장히 높은 게 저는 좀 엔터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글로벌 팬덤 기반의 IP는 작년에도 굉장히 성장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4분기 실적도 지금은 오히려 지금 고성장, 견조하게 나아질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적 기반되어 있고 그리고 매각 이슈가 지금 모멘텀이 지금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같이 테마 장세 그리고 개별 장세가 꾸준하게 부각이 되는 시장에서는 오히려 엔터 쪽으로 계속 좀 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관점으로 보게 되면은 오히려 지금 주가를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하기에도 엔터고 그리고 고성장으로 볼 때도 저는 좀 엔터 쪽이라고 보거든요. 오히려 지금 하락폭이 좀 오늘 산업군적으로 전체적으로 좀 나아지고 있기는 하지만 오히려 이 하락이 하락으로 전환한다라는 전망으로 바라보기보다는 좀 오히려 좀 상승에 대한 좀 가격 조정 부분들로 좀 받아들이는 부분들이 저는 좀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실질적인 측면에서 현 시기에 이제 글로벌 IP 기반으로 되어 있는 성장성이 계속 거짓 없이 나타나준다고 하게 되면은 오히려 지금 밸류체인 측면에서도 좀 완벽한 퍼즐이 좀 맞춰지고 있다고 보시는 게 맞는 겁니다. 네. 그렇다는 것은 오히려 지금 상황에서는 저는 충분히 좀 공략을 해보셔도 좀 나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엔터 업종들 전반적으로 좀 반등 가능성은 좀 있겠다. 네네네. 이렇게 보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SM 인수전에 좀 관심이 높아지는 종목 바로 디어유인데요. 앞서 이제 팬덤 플랫폼의 주도 입지를 좀 차지하기도 네네네. 했던 이 SM 인수전에 따라서 디어유 이제 주가 전망 한번 궁금한데요.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 지금 SM 관련된 이슈가 굉장히 좀 많이 나오고 있죠. 지금 사실상 오늘도 좀 나왔던 이슈가 일단은 지금 하이브 쪽으로 많이 유력하게 지금 몰려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런데 지금 공개 매수가가 하이브가 위치를 한 게 12만 원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SM의 주가가 사실상
12만 원을 넘어서게 되면은 일단은 하이브의 공개 매수가는 좀 실패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카카오가 지금 막대한 자금력을 끌어가지고는 인수를 할 생각은 없었다고 또 일전에 이슈도 내보냈는데 오늘 또다시 이슈가 나왔던 게 지금 CJ ENM이랑 같이 동원을 해서 SM을 지금 인수를 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는 이슈가 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지금 SM이 가지고 있는 밸류 자체는 굉장히 큰 여파를 산업군에 지금 몰아 넣어줄 수 있는 그런 기업이다 보니까 카카오 측면에서도 지금 카카오 엔터도 있고요. 카카오 게임즈도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사업성으로 보게 되면은 전략성으로 SM과 같이 통합으로 움직이게 되면은 본인들의 투자성이 계속적으로 높아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카카오에서도 계속 좀 공격적으로 이슈로 좀 내보내는 것이라고 좀 판단이 들고 일단 지금 하이브가 저는 좀 우려가 되는 점은 일단 일전에 방탄소년단 관련해가지고 투자금을 좀 굉장히 많이 썼거든요. 일회성 비용을. 근데 일회성 비용을 많이 썼는데 일단 SM을 인수를 하기 위한 자금력이 얼마나 좀 받쳐줄지도 좀 저는 주요 관심사라고 지금 보고 있는데 일단은 지금 우리가 이슈로만 놓고 보면은 거의 하이브 쪽으로 좀 많이 몰려있는 상황이죠. 그럴 경우는 지금 하이브가 지금 가지고 있는 위버스 컴퍼니입니다. 자회사로. 위버스 컴퍼니가 지금 팬덤 플랫폼 기업인데 그중에서도 양시장에서 같이 좀 대립을 하는 게 디오이거든요. 근데 지금 디오이랑 5대5로 나눠진다고 하게 되면은 오히려 지금 가지고 있는 밸류도 5대5로 나눠지겠지만 사실상 하이브가 SM을 인수를 하게 되면은 디오이가 이제 위버스랑 같이 통합을 한다라는 이슈도 지금 가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같이 통합을 하게 되면은 결국엔 글로벌 팬덤 기업에서는 좀 막대한 기업이 나와주는 부분들이 저는 좀 생성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디오가 지금 팬덤 플랫폼 기업인 만큼 그 수혜폭은 굉장히 저는 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SM이 사실상 어디로 인수가 되든지 간에 그 수혜성을 떠나가지고 디오는 앞으로 어디로 가든 수혜는 분명히 좀 크게 볼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상황에서는 엔터 쪽을 좀 바라보기보다 엔터 쪽에 좀 약간 연결고리가 될 수 있는 그런 플랫폼 기업 쪽에도 좀 바라보셔도 저는 좀 나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엔터와 관련된 플랫폼 기업인 네네네. 디어유를 조금 엔터보다는 더 좀 집중해서 그렇죠. 보시라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 아무래도 K-팝 팬덤 이 문화가 점점 때가 될지 축소가 되진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본다 이런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자 그렇다면 이 콘서트 재개 등으로 이제 팬들뿐만 아니라 이 소속 아티스트들도 좀 기대감이 좀 한몫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된다면 이 실적보다는 뭐 이런 이슈를 좀 보자 이런 해주셨는데 만약에 콘서트와 같은 이런 실적이 또 나온다면 주가 상승 여력이 좀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이제 실적 부분들은 저는 이미 주가에는 반영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실질적으로 지금 코로나가 지금 풀리고 나서 지금 이제 해제가 됨으로써 지금 오프라인 공연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그 기대감이 이미 주가에는 저는 좀 반영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23년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 팬덤 성장이 얼마나 나아주는지 부분들이 좀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사실상 지금 SM을 접근하기도 굉장히 좀 무리한 가격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그 중에서도 엔터 3사 중에서는 저는 좀 JYP 쪽이 좀 안정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은 하는데 그러니까 엔터 쪽으로 접근하게 되면 JYP 쪽인데 오히려 저는 엔터 쪽보다는 엔터랑 좀 기반이 될 수 있는 좀 플랫폼, 디오유 쪽으로 좀 접근을 하시는 게 저는 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이브가 계속 이제 말씀드렸던 부분은 이게 너무 큰 이슈다 보니까 하이브가 이제 결국에는 SM을 인수하게 되면은 지금 입점할 수 있는 플랫폼 기업이 전부 다 입점이 가능하거든요. JYP도 그렇고 SM도 그렇고 지금 전부 다 엔터사들이 입점이 가능한 규모를 갖추고 있다 보니까 결국엔 그 수익성은 디오유가 크게 좀 수혜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관점으로 보게 되면은 오히려 저는 올해 실적이 작년 실적보다 더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올해 신인 모멘텀도 굉장히 강력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관점으로 볼 때는 오히려 지금 엔터 쪽이 저는 좀 호황기에 좀 들어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디어유를 다시 한번 조금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제 전반적인 조금 약세장이었던 오늘 시장인데요. 이 중에서 대표님께서 좀 보신 탑픽 종목은 또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한데요. 저는 일단 지금 탑픽은 LG 엔소를 지금 바라보는 게 지금 맞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일단 지금 전기차 침투율이 일단은 결과치로 좀 나와준 상황이죠. 그러니까 결과치로 좀 나와준 상황이 작년만 해도 현대차가 점유율 한 5%, 한 4%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의
12% 이상 상승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관점은 오히려 침투율이 계속적으로 올라가지고 있다라는 관점을 우리가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얼티 세미런즈 지금 공장까지 이번에 좀 매출이 반영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LG 엔솔 같은 경우는 충분하게 접근해 볼 만한 용이한 위치라고 생각이 들고요. 사실상 아까 이제 뭐 중국 배터리가 어느 정도 K 배터리랑 좀 양극화 대결이 좀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우려감이 나오고 있지만 지금 워낙 LG 엔솔이 배터리 쪽에 너무 집중적으로 사업을 R&D 투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계속 넓혀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오히려 저는 이 이슈가 좀 매수를 할 수 있는 좀 적합한 기회를 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지금 구간에서 눌림이 혹시라도 나와준다고 하게 돼도 저는 충분하게 뭐 손절로 대응한다기보다는 더 비중을 모아갈 수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관점으로 볼 때는 오히려 지금 LG 엔솔 같은 경우가 저는 외형 성장폭도 그렇고요. 배터리 세 중에 제일 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올해는 좀 Q 중심으로 얼마나 확대가 되냐에 따라 가지고 배터리 셀 업체들이 고성장이 좀 이루어질 거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 보게 되면은 오히려 지금 주가의 트레이딩 관점으로만 봐도 지금 거의 낙폭은 다 나와줬다고 보고 있거든요. 낙폭은 다 나와줬고 지금 주가가 보합권에서 계속 움직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은 오히려 지금 단기적으로 바닥은 잡혔다고 볼 수가 있는 부분들이고요. 거래량이 지금 급감을 하고 있고 거래 대금까지 급감을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주가가 지금 밀리지 않고 보합을 유지를 한다라는 부분들은 오히려 지금 계속 저점은 높여가지고 확률이 굉장히 높은 구간이다. 그렇다는 것은 오히려 지금은 저가 매수로 우리가 충분히 공략을 해볼 만한 위치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오늘의 탑픽 종목으로 꼽아주시면서 이제 전기차 침투율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고 또 올해 전기차 배터리 시장 견조하게 좀 예상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제 2차 LG 에너지 솔루션 말씀을 좀 듣다 보니까 2차 전지 업황 오늘 장 초반에도 정말 강세였습니다. 네네네. 그런데 오후장 들어서 낙폭을 좀 보이면서 혼조를 보이는데요. 이런 시장은 좀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런 시장은 솔직히 지금 뭐 현금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 분들은 또 현금을 가지고 보유를 하는 게 또 맞다고 생각은 하고 있지만 이미 지금 주식에 비중이 들어가 있으신 분들은 지금은 솔직히 과도하게 현금 확보를 한다라고 보기에는 다소 저는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엔 시장이 급등락은 반복은 되겠죠. 급등락은 반복은 되겠지만 그 시장에서 시장이 지금 하락 기조가 너무 심하게 나온다고 해서 지금은 손실을 보고 있는 종목들을 전부 다 매도를 하고 현금 확보를 가지고 있고 시장이 반등하는 타이밍에 다시 들어간다. 우리가 이제 원천적으로 이게 만약에 우리가 시장이 올라가는 구간을 정확하게 알고 있다면은 이 관점이 분명히 좋은 이슈로 좋은 효과로 나타나겠죠. 근데 솔직히 이게 시장이 올라간다라는 것은 신밖에 모르지 않습니까? 개인들이 뭐 알 수가 없고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은 오히려 지금은 시장이 떨어진다고 해서 좀 현금 확보한다라는 관점보다는 저는 오히려 지금 비중을 계속 좀 높여 가준다든지 아니면 시장의 하락 기조가 어느 정도 좀 완만해지고 좀 바닥이 확실하게 잡히는 부분들이 보이면은 그때 좀 추가 매수로 좀 비중을 좀 높이시고 평단을 좀 낮추시고 그런 매매 전략이 저는 지금이 좀 최적의 기회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일 리서치 최진욱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장 마감을 앞둔 이 시점 내일 장 개장 직후 수익을 안겨줄 이 시초가 공략주 알아보는 레일런 시간입니다. 자, 이번 순서는요. 하이투자증권 투자솔루션부 이화진 과장 연결돼 있습니다.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그렇다면 내일 시초가에 공략할 종목 화면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일 시초가에 공략할 업종입니다. 자, 과연 어떤 업종이 있을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증권주인데요. 최근 윤 대통령이 통신업계와 또 금융업계 공공재 성격을 띠는 만큼 관련 업들 공통 분담을 좀 해야 된다 이러면서 이 관련주들 조금 증시 방향성이 주목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좀 앞서 증권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제 내일장을 위한 실전 전략 좀 짜봐야 되겠는데요. 증권주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네, 일단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2022년부터일까요? 2021년부터 봐야겠네요. 그때부터는 사실 우리나라가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이제 그 당시에 주식시장이 빠르게 올라오게 되면서 이제 고객 예탁금이나 거래 대금이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왔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작년부터는 어느 정도 다시 이제 IPO 시장도 이제 어느 정도 식고, 그리고 PF 관련된 충당금도 이제 쌓게 되면서 사실 증권주라 하면은 사실 가장 재미없는 업종이라고 해도 좀 무방할 정도로 사실 증권주를 추천하게 되면은 사실 그렇게 매력적인 사항은 아닌 이제 회사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결국에는 앞에서 이제 STO 얘기를 말씀하셨는데 결국 이번 토큰 증권이라고 해서 새로운 이제 기존에 없던 새로운 사업에 대한 모습들을 이제 조금 크게 부각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일단 대형주들 일단 위주로 해서 이제 이런 제휴 플랫폼과 이제 하나씩 계약을 맺으면서 이제 조각 투자라 하는 이제 플랫폼을 만들어서 거래 대금이 좀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을 것으로 조금 기대가 할 수가 있겠습니다. 흔히 우리들은 이제 주식이나 이제 채권 등에 대한 거래를 주로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게 STO가 이제 조금 실생화된다 그러게 되면 부동산이나 일반 한우, 미술품, 아니면 저작권, 이제 음악에 있는 저작권과 같은 다양한 실물 자산들을 가상 자산으로 이제 연동해서 이제 우리 증권 발행을 하는 똑같은 주식처럼 할 수 있게 이제 된다라고 보고 있는데, 결국에는 지금 시장에서 나오는 컨센 같은 경우가 대략 이게 실제로 시장에 나오면 한 7천조, 8천조까지 이제 거래 대금 같은 규모로 조금 기대를 하고 있는 만큼 만약에 이게 실행화 된다 그랬을 때 특히 증권주들에 대한 제가 볼 때 기대는 굉장히 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번 윤 정부 쪽에서 그만큼 가이드라인을 줬다는 거는 좀 발빠르게 일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이런 STO 관련 사업들이 실제로 2, 4년 전부터 이제 꾸준하게 준비해온 만큼 단순하게 우리나라도 이제 이런 시장이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은 증권주들에 대한 흐름은 제가 볼 때는 좀 나쁘지 않을 것 같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내일 시초가 공략 업종으로 바로 증권주 이렇게 꼽아주셨는데요. 또 신사업을 통해서 성장을 할 때다 이렇게 좀 제시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증권 관련주들은요, 또 주와도 또 그 행보를 같이 가져가는데 오늘 증권주와 금융주들 모두가 약세입니다. 자, 이 오늘장의 약세 요인은 또 어디에 있다고 보실까요? 오늘 시장 같은 경우는 물론 어제 이제 CPI 지수도 좀 포함을 해야 되겠죠. 물론 어제 같은 경우는 예상치보다 0.1% 정도 헤드라인 상회를 했었고, 물론 이제 에너지 가격에 대한 비중이나 좀 그런 이제 물가에 대한 부분이 조금 사실 시장의 기대치가 생각보다 조금 높았던 게 아닌가라는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어제 똑같이 오펙 이제 월간 보고서도 발표가 됐었는데, 결국 올해 원유 수요에 대한 폭발적인 흐름은 결국 중국 시장이 좀 달렸다고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기 때문에, 결국 유가의 흐름이 과연 앞으로 물가를 얼마만큼 잡을 수 있는지 여부는 제가 볼 때는 조금 많이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물론 어제 패드와치 같은 경우도 추후에 뭐 25bp에 대한 인상은 아직까지는 유효한 걸로 보이긴 하지만은 물론 추후에 파월 의장이나 이런 연준 의사에 대한 발언도 좀 들어봐야겠습니다만은, 결국에는 좀 시장에 대한 부분은 제가 볼 때 물가는 바로 잡기는 제가 쉽지 않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릴 것 같고요. 결국에는 중국 소비가 살아난다, 만약 유가가 100달러 간다, 그러면 연준에서 예상했던 2%대 물가는 제가 볼 때는 쉽지 않은 측면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 시장 자체가 빠르다도 반영이 좀 되는 것으로 보이고 있고, 결국 우리나라는 제조업에 대한 비중이 워낙 큰 나라다 보니까 그만큼 에너지 쪽에 대한 비중이 크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 영향이 오늘 좀 우리나라 시장에 더 큰 영향을 받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시초가 공략 업종으로 증권주 이렇게 꼽아주셨고요. 그렇다면 이 시초가 공략할 종목 화면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내일 초가 공략 종목입니다. 과연 어떤 종목을 꼽아주셨을지 기대되는데요. 자, 바로 키움증권입니다. 전일장에서도 52주 신고가를 좀 경신한 키움증권입니다. 어떤 이슈들이 더 들어와 있을지 과장님 의견 한번 들어보기 전에 일정 흐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전장이 상당히 좋았던 키움증권입니다. 자, 12시 전으로 해서 살짝은 좀 낙폭을 보이면서 다시 반등세 보이면서 현재 오후장에서는 급등락을 반복 중에 있습니다. 현재 2%대 낙폭을 유지 중입니다. 자, 과연 어떤 의견이 있으실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증권업계 새로운 먹거리 이슈로 추가 상승을 기대해 볼 만한 상황에서 특히 키움증권 최근 급등락을 좀 반복하고 있는데요. 일각에서는 증권사 영업 수익성 회복에 좀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은 STO 사업을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회사들이 키움증권, SK증권, 그리고 이제 신한투자증권이나 KB, 삼성그룹 등 같은 대부분 대형 증권사들이 이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키움증권이 가장 많이 제휴 플랫폼을 가지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발빠르게 움직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고, 결국에는 지금 실질적인 측면에서는 사실 다른 대형 증권사도 마찬가지고 중소형 증권사도 마찬가지고 결국 PF에 대한 충당금 이슈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조금 리스크 측면에서는 아직은 다른 증권사들은 조금은 조심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와 반면에 키움증권 같은 경우는 브로커리지 수수료가 수익 비중에서 거의 50%를 차지합니다. 다른 증권사를 보시게 되면 대부분 브로커리지에 대한 수익 비중이 그렇게 높지는 않거든요. 대략 20%나 30%, 좀 심한 회사 같은 경우는 10%밖에 안 되는 브로커리지 수수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키움증권은 그런 다른 증권사 대비해서 관련된 부동산 PF 관련 이슈는 어느 정도 동떨어져 있다.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는 좀 안정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일단은 당사에서도 이미 올해 토큰증권 관련해서 영웅문이라는 그 HTS 관련해서 이제 거래를 실시하겠다라고 일단은 이미 얘기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그 STO 관련해서 매출은 좀 강하게 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일단 보고 있습니다. 또 장점 자체가 키움은 다우기술이라는 회사를 또 자회사로 일단 가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그런 연계된 IT 기술이나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조각 투자가 났을 때 가장 발빠르게 조금 움직일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일단은 제휴 플랫폼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지금 키움증권은 이제 뮤직하우 플랫폼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나머지 부동산이나 이런 미술품, 그리고 한우와 같은 다양한 일단 실물자산에 관련된 플랫폼을 다른 증권사 대비해서 가장 많이 좀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뮤직하우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저작권, 음악 저작권 관련된 플랫폼이고, 사실 조각 투자에 대한 시장 규모 중에서는 가장 1위라고 할 만큼 많은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추후에 토큰증권 관련해서 이제 저작권 조작 투자가 얘기가 나왔을 때 키움증권 거래가 좀 가장 활발하게 일어날 것으로 보이고 있고, 사실 예전에도 이제 이런 신사업 관련해서 이제 해외 주식이 처음 도입되었을 때도 결국 키움증권 자체가 압도적으로 시장을 점유했었거든요. 지금도 대략 한 30% 정도는 일단 키움증권이 해외 주식 거래 수수료를 대부분 가져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STO 관련해서도 실제로 출시하게 됐을 때 가장 큰 수혜는 이제 키움증권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딱히 증권주 중에서는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탑픽으로 그냥 키움증권만 보면 되지 않나라고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공략주로 바로 키움증권 좀 꼽아주셨는데 이제 연내 토큰증권 영웅문에서도 좀 거래가 가능하다 이런 이슈가 있겠고요. 또 뮤직하우 등 이 토큰 플랫폼도 조금 많이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가격 전략을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제시해 주실까요? 일단 오늘 일단은 좀 빠지긴 했습니다만은 일단은 최근에 거래가 좀 실렸던 부분도 있고 좀 시장에서 좀 크게 많이 부각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최근에 오늘도 AI가 쉬고 있고 최근에 로봇도 쉬고 있고 결국에는 이런 STO 관련주들에 대한 다시 한번 테마성에 대한 이슈는 좀 재부각될 가능성이 일단 높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윤석열 정부에서도 이런 디지털 플랫폼이나 이런 STO 관련된 가이드라인을 최근에 제시했던 만큼 또 한 번 이거 시장에서 한번 이슈가
좀 크게 좀 부각될 가능성이 제가 봤을 때는 높다라고 좀 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다행인 건 기본 본업을 하고 있는 고액 예탁금이나 고액 대금도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만큼 제가 봤을 때는 긍정적인 측면이기 때문에 내일 당장 11만 원 이제 목표가를 제시하도록 하겠는데 충분히 좀 제가 봤을 때는 달성할 수 있을 것 같고 최종 목표가는 일단 13만 원을 보고 있습니다. 사실 증권주 자체가 워낙 무거운 종목이라 볼 수 있기 때문에 13만 원만 가도 어떻게 보면 좀 괜찮은 종목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손절가는 10만 원 지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일장 공략할 이 가격 전략으로 목표가 11만 원 그리고 손절가는 10만 원 이렇게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최근에요. 이 윤 대통령이 통신업계, 금융업계 모두 조금은 고통 분담을 하자 이렇게 좀 참여를 조금 독려를 하고 있는데 이게 금융주뿐만 아니라 증권주에도 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슈일지 궁금한데요.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은 증권주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 금융 지원 관련해서 이제 정부 쪽에서 얘기가 나왔던 거는 첫 번째가 이제 PF 관련된 정부 지원이 일단 먼저 나왔죠. 결국은 시장은 가장 큰 게 은행이고 보험이고 그다음에 일단 증권입니다. 결국 제일 마지막 단에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게 일단 증권이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아마 이제는 대부분 추후에 좀 점검 이제 금감원이나 이런 관련된 증권사들에 대한 점검이 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한쪽으로 쏠린 사업부에 대한 이슈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고 아니면 그러니까 정부 차에서 하고 있는 디지털 플랫폼과 같은 이런 정부 지원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 분산되는 흐름으로 좀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일단은 기술력 측면에서는 빠르게 손쓸 수 있는 게 사실 키움증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물론 1월 달에 AI 관련해서 이제 금융법 관련이나 이런 산업 고도화에 대한 계획을 발표를 했던 만큼 아마 좀 최근에 또 한번 3월이면은 이제 윤석열 정부가 1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된 이슈는 추후에 또 다시 한번 좀 부각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내일장 공략할 이 주도할 업종과 탑픽 종목까지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하이투자증권 이화진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시장 마감이 임박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현재 시장 상황과 업종별 동시 호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수 상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지수 전장 대비 1.52%대로 떨어진 2,428선 마감 예상됩니다. 장 초반에는 약보권 머물고 있었는데 오후장 들어서 낙폭을 더욱더 키운 모습입니다. 일중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전장에서는 그래도 견조한 모습 나타냈습니다. 소폭의 내림세만을 보였었는데요. 이 장 막판으로 갈수록 점점 낙폭을 키워가는 모습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수급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기관과 외국인 동반 매도 우위 펼쳤습니다. 기관은 7천억 원대, 외국인은 3,600억 원대 물량을 출회하면서 지수를 하방으로 끌어내렸던 요인이 됐고요. 개인만이 홀로 이 1조 456억 원대 물량을 담아내는 모습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살펴보면요. 오늘 LG 에너지솔루션만이 빨간불 켜냅니다. 강보합권 나타내면서 52만 7천 원 선으로 마감 예상되고 있고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IT 툭툭주들 1에서 2%대 낙폭을 보이면서 현재 마감 예상되고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현재가 79만 6천 원으로 전장 대비 1.12%대 떨어질 예정이고요. 삼성 SDI도 거의 2% 가까운 낙폭을 보이면서 현재가 72만 5천 원 지나고 있습니다.
네, 6위부터 10위 종목은 전반적으로 파란 장세입니다. 오늘 네이버가 3.79%대로 떨어지면서 관련 플랫폼주들 좀 힘을 받지 못하는 모습 여전히 나타내고 있는데 21만 5,500원 선으로 네이버 마감 예상되고 있고요. 현재 현대차와 LG화학, 약국권 나타내면서 마감 대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기아까지도 1.63%대 떨어진 72,300원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코스닥 지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보다 낙폭이 조금 더 큽니다. 1.74%가량 떨어진 766선 마감 예상되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오전장에서는 그나마 소폭만 떨어졌었는데요. 장 막판으로 갈수록 낙폭을 키우면서 12시를 기점으로 해서 점점 더 그 낙폭이 벌어졌습니다. 현재 1.74%대 떨어진 766선 지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수급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와 같은 양상입니다. 기관과 외국인 동반으로 쌍끌이 매도 우위 나타내고 있는데요. 기관은 2,548억 원, 외국인은 1,139억 원대 물량을 출회하고 있고요. 개인이 홀로 3,932억 원대 물량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위부터 5위 종목 혼조 마감했습니다. 전반적으로 2차 전지 관련주들 엇갈리는 모습인데요. 에코프로비엠 0.28% 소폭 오른 14만 900원에 지금 형성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에코프로는 8%대나 급등세 연출하면서 21만 3,500원 체결되고 있는 반면에 LNF는 2.64% 급락세 보입니다. 23만 9,500원 현재가 나타내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4%대 낙폭을 유지하면서 현재 56,400원 선 현재가 지나고 있는 모습이고요. 카카오게임즈 현재가 45,200원으로 전장 대비 4.4%가량 떨어지면서 마감된 모습입니다. 네, 다음 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HLB 낙폭이 3.82%가량 떨어지면서 보이고 있고요. 펄어비스까지도 6%대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마감 예상됩니다. 네, 이번 코너는 이정수의 신의 한 수입니다. 서울경제TV 포커스온의 이정수 전문가가 장 마감과 함께 오늘 시장 상황 면밀히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정수 전문가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네, 안녕하세요. 신의 한 수의 이정수 전문가입니다. 네, 양시장이 오늘 낙폭을 더욱더 키워가면서 1%대로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자, 오늘 아침 방송, 항상 이 시장 장마감 방송은 이제 결과가 이제 다 나온 상황을 이제 정리해서 얘기하는 시간일 거고요. 아침 방송 실전 매매 정수 시간, 그러니까 아침 9시 50분에 합니다. 그냥 10시간 생각하셔도 돼요. 10시부터 11시까지 방송인데, 제가 아침에서도 이제 아나운서님이 이제 물어볼 때, 시장 오늘 어떻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저는 그냥 감도직입적으로 안 좋아요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안 좋아요라고 얘기했던 그 시간 타이밍을 보면서 오늘 지수 한번 보겠는데요. 자, 지금 코스피로 보게 되면 분차트로 보게 되면 제가 방송했을 때의 타이밍이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서 이미 저는 안 좋다라고 이제 말을 뱉어놨죠. 자, 코스닥으로 보게 되면 코스닥 엄청 떨어졌죠. 제가 방송한 타이밍 9시 50분부터 10시 50분인데 11시라고 생각을 하고 이미 저는 여기에서 시장이 빠질 거라고 오늘 아침 방송에서 대놓고 계속 얘기하고 왔어요. 아침 9시 50분 방송 타이밍에서 장 빠질 겁니다. 내려갈 거예요. 라고 오늘 아침부터 계속 얘기를 했는데 장주에서 공개 방송에서 계속 안 좋은 얘기를 했죠. 떨어질 거라고. 결국은 떨어졌어요. 근데 떨어진 폭을 보니까 상당히 많이 떨어졌네요.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조금 더 많이 떨어지는 이 흐름인데 자, 그러면은 지금 중국 시장, 일본 시장 똑같이 박살나고 있느냐? 안 그래요. 우리나라만 많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빠진 거는 오랜만에 빠져서 그런지 몰라도 일단 좀 과다할 수가 있겠는데 종목을 그 하락하는 폭을 보면 일단 대형주들은 그래도 그렇게 생각보다 그렇게 심하게 많이 빠지지 않았습니다. 5% 이상 떨어진 종목들이 그렇게 많이 보이지는 않아요. 많이 올라갔던 은행주들이나 4%, 5%도 빠지는 게 좀 보이고 근데 이제 개별주로 가면 좀 얘기가 좀 틀려집니다. 이쪽으로 보면은 막 10%씩, 8%씩 떨어진 것들 엄청 많고요. 여기뿐만 아니라 여행주부터 해가지고 중국 소비주부터 해가지고 종목들 많이 떨어진 애들은 많이 빠졌고 그리고 2차 전지도 전기차 섹터들도 많이 빠진 애들은 삼기처럼 4% 빠진 애들도 있고 그리고 반도체 장비도 ICD 5% 빠진 애들도 있고
빠지는 뭐 다양해요. 지금 에코바이오 뭐 이쪽 같은 경우는 뭐 4% 빠지고 있고, 뭐 PNT도 4% 빠지고 있고, 오늘 제약주의 셀트리온 쪽도 셀스케어 4% 빠지고. 그러니까 지금 종목들이 여기저기 이제 폭탄을 맞았는데, 일단 뭐 대형주는 좀 덜 빠진 편이고, 일단 개별주들이 급락이 많이 나왔는데요. 조금 과하다라는 좀 느낌이 심한데, 오늘 왜 이렇게 과하게 빠졌을까를 봤더니, 개인들이 1조 넘게 주식을 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세력들이 이제 짜증이 나는 거죠. 그래서 이게 흔들리는 건데, 자, 일단 시장에 대해서 오늘 시간이 좀 짧으니까 36분까지 얘기를 할 거니까요. 빠르게 얘기할 테니까 더 궁금한 부분들은 이따 소통방송 때 다 들으시면 됩니다. 시장 오늘 떨어지는 거 아주 정상적인 모양이고요. 이 정도 올라갔으면 코스닥입니다. 이 정도 올라갔죠? 이렇게 떨어지는 거 왜 안 됩니까? 이거 원래 있는 모양이에요. 올라갔다가 이 정도 빠지는 거. 그러니까 오늘 빠진 걸로 끝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재수롭게 반등을 준다? 그럼 비중을 좀 줄이려고 노력을 해야 되겠죠. 어쨌든 지금은 조금 더 조정받을 수 있는 흐름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마음의 각오를 하는 게 좋고요. 마찬가지 코스피도 아직 저점은 안 깨졌지만 내일 한 번 더 빠지면 내일서부터는 조금 더 힘든 상황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올라갔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갔으니까 이렇게 떨어지는 거 왜 안 됩니까? 당연히 나올 수 있는 모양이에요. 떨어지는 거 비정상 아닙니다. 올라갔기 때문에 또 조정받는 거 늘 있어 왔고 앞으로도 있을 거예요. 그 흐름들은. 그러니까 지금 조정받는 흐름들이 이상하다라고 생각하는 건 말도 안 되는 얘기고, 그동안 올라왔기 때문에 조정을 받을 수 있는데 어떤 종목으로 어떤 것들을 싸게 노릴 건가, 일단 그거를 고민해야 되고, 덜 빠진 종목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뭐 차별화장이라든지 어차피 올라가는 애들은 어차피 올라가는데 오늘 뭐 1,300개 거의 가까이 떨어져 있는 이 상황에서 뭐 올라가는 종목들 뭐 자랑하거나 그걸 갖고 있다고 해서 뭐 기분 좋을 거는 아닐 거고요. 물론 오늘 강한 업종, 철강 업종이 있죠. 이따 현대제철에 잠깐 언급하겠지만, 지금 구간에서는 덜 깨지는 게 중요합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얘기. 조정받으면 또 올라갑니다. 조정받으면 또 올라가니까 조정받는 걸 가지고 장난창처럼 계속 빠지고 또 손실이 마이너스 50%, 60% 영영 또 안 올라오지 않을까? 이런 공포감은 갖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런 공포감은 가질 필요가 없어요. 어느 정도 빠지는 건 맞는데 빠지면 그냥 정상이라고 생각하세요. 시장이 조금 아프다가 다시 회복하면서 올라올 거니까. 근데 지금 이제 막 아프기 시작했기 때문에 일단 오늘 미국 시장을 뚜껑을 열어봐야 되지만 거의 내일도 재미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종목 얘기로 넘어가서, 자, 먼저 현대제철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일단 투르키의 강진에 따른 철강 제품 생산 중단 속에서 반사 이익,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철강주들이 오늘 좀 강하게 움직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현대제철 오늘 포스코홀딩스가 굉장히 강하게 움직였고요. 그리고 근데 물론 지수를 지금 받치기 위해서 얘가 움직인 것도 있는데, 철강주들이 그 얘기 말고도 열연 강판이 톤당 5만 원 인상에 대한 얘기가 2월달, 3월달 인상을 하는 이유는 철강석 상승분을 이제 반영을 해서 제품 가격을 인상하겠다는 호재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래저래 해가지고 일단 오늘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은데, 철강주 흐름들 시장이 흔들려도 뭐 괜찮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지금 시장이 흔들릴 때에서 오히려 조금 버틸 수 있는 쪽은 이쪽이 아닌가. 철강주 섹터 대형주 쪽에서는 그렇게 보여지니까 현대제철 어떻게 분석을 하고 있냐면, 이건 오히려 지금 조정받을 때 거꾸로 공략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좋은 모양입니다. 포스코 넘어갔죠. 동국제강도 강한을 보여주고 있고, 현대제철도 마찬가지고. 현대제철 철강 가격 인상에 따른 당분간의 좀 강세가 좀 예상이 된다. 장은 박살나고 있고 더 빠질 거지만 얘네들은 거꾸로 올라가는 그런 느낌입니다. 자, 다음은 이마트인데요. 마찬가지 지금 전고점 돌파하고 또 거래량이 엄청나게 또 실렸어요. 굉장히 상태가 좋아 보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쫓아가는 건 좀 그렇고, 오히려 지금처럼 시장이 이렇게 꾸리꾸리할 때에서는 조정받을 때 이런 애들을 공략을 하는 게 좋은데 잘 안 내려오죠. 그래서 지금은 이런 식의 이제 이런 종목, 이마트는 많이 빠졌어요. 많이 빠졌고 이제 움직이려고 하는 흐름이기 때문에. 그런데 올해 실적이 좋을 거라는 이제 그런 증권사 레포트가 나오면서 움직이는데, 과거에도 근데 그런 얘기 나왔는데 그때는 안 움직이다가 이제 움직이는 건 가고 싶으니까 가는 겁니다. 세력들의 돈놀이죠. 세력들이 돈 놓고 땡겨 올리니까 가는 거지 뉴스 때문에 가는 건 아니에요. 과거에도 실적 하반기 좋을 거다 했는데 맨날 박살났던 게 지금에서는 시장이 박살나는데 거꾸로 올라가죠. 그러니까 종목은 돌고 돌고 도는 건데 이제 올라갈 타이밍이 돼서 좀 움직이는 것 같은 느낌이고, 한 12만 원 갔다가 다시 쉬지 않을까
라는 예상이 좀 해보고, 자, 마지막으로 이제 세 번째는 아프리카 TV인데요. 뭐 어제도 얘기했고 그저께도 얘기했던 건데, 그래도 잘 버텨요. 잘 버티고 조정을 받으면 또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닥에 있는 종목들은 그렇게 크게 뭐 영향을 받지는 않는데, 근데 얘는 사실 오늘 이 정도 시장이 흔들렸으면 한 22선까지는 빠져야 되는데 안 빠지는 게 이 기관들이 주가 관리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더 내일부터부터 흔들릴 수 있어요. 시장이 아직 정신 못 차리기 때문에 내일부터 흔들리면 오히려 저점 매수가 되는 종목으로, 그래서 아프리카 TV 19.5% 수익률로 말씀을 드렸던 종목인데, 뭐 더 가져가셔도 되는데 조정받으면 더 살 수도 있다. 자, 그러면 시장 점수는요, 75점 미, 베스포인트 75점 미, 철강주 섹터 85점 우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정수의 신한수였습니다. 네, 이렇게 세 가지 종목 오늘 리뷰를 해주셨는데 현대제철과 이마트 그리고 아프리카 TV까지 살펴주셨습니다. 자, 이 중에서 현대제철은 현재 조정받을 때 공략해야 할 조금은 떠오르고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 자, 이제 전문가님께 더욱 도움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 문자 샵 0082로 신의 한수라고 적어주시면 이정수 전문가와 장중에도 꼼꼼한 투자 전략 세워가실 수 있습니다. 오늘 전문가님 도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정수의 신의 한수였습니다. 네, 이제 어느덧 이 마감 임박 60분의 승부도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 장은 전반적으로 약세장을 좀 연출했는데요. 오랜만에 1%대 큰 폭으로 하락을 맞았습니다. 이 테슬라발 훈풍에 장 초반 좀 강세를 보였던 2차 전지까지도 현재 막판에는 낙폭을 더욱더 키워갔던 모습인데요. 이렇게 약세장일수록 더욱더 철저한 대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내일도 마감 임박 60분의 승부와 함께 하시죠.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또한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하는 피해가 속출하고 있으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